안녕하세요. 발송배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산에듀에서 교육을 진행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누전 차단기의 구조 및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장, 3장, 4장 부분은 다른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장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의, 치수, 사양, 외부 구조, 내부 부속 장치, 그리고 구성 요소, 동작 원리가 과부하 및 단락보호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때 아크를 소화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동작 핸들이 온, 오프, 트립 상태 때 어떻게 되는지, 과부하 때 어떻게 동작을 하고 단락보호 때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국내 제조사별 LS 산전의 수솔, 그리고 LS 산전의 메타솔, 현대 제품에 대한 규약 동작 배율에서 동작 특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2장 누전 차단계 구조 및 동작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전 차단계 정의, 치수, 사양, 외부 표시 내용, 구조, 동작 원리, 그리고 이제 누전 차단계 전면부를 보시면은 노란색 시험 테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그리고 명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설해야 되는 장소하고 생략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전 차단기 정의는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분전함 상부에는 과부하나 단락보호가 가능한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고 밑에는 감전을 보호하기 위한 누설 연료를 차단하기 위한 누전 차단기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이란 무엇이냐? 전기가 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누수처럼 물이 조금씩 흐르듯이 사용은 가능한데 여기서는 누설 연료가 뭐 1, 2, 3, 뭐 4, 5, 6이 흐른다 그러면 여기서 한 20mA 정도의 누설 전류가 흐르더라도 배선용 차단기는 차단하지 않고 계속 부하 쪽에 전류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메인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이제 누전 차단기가 이 그 피더 쪽에 누설 전류 합기에 의해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쪽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통해서 과부하나 단락보호 등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피더 쪽은 누설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미세한 누설 전류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다 보니까 이제 하부 쪽에 사용되고 있는 감전 사고 예방이라든가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는 과부하나 단락에 의해서 기기를 하고 설비를 보호한다고 하면 누전 차단기는 사람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누설 연료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은 누설 연료에서 동작하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 치수는 이제 LS 산전 같은 경우는 소형, 중형, 대형 등이 거의 동일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피더 쪽에 뭐 동력 부하라든가 아니면은 용량성 부하가 걸려서 누설 연료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누전 차단기 대신에 이제 배선 차단기로 교체를 하실 수 있도록 치수가 동일한 제품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EBS, S는 스탠다드용으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N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E 타입처럼 경제형이고 H는 하이다 보니까 고차단형, L은 한류용을 해서 용량이 큰 쪽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량이 작은 것들은 5카 정도의 누전 차단 용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배선용 차단기보다는 차단 용량이 좀 작게 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크기가 작은 이제 그 비메이커 제품들이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이커 제품은 거의 MC12하고 유사한 차단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단기 외부 표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타솔 제품에 이제 형명등이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프레임 크기 용량의 트림 용량을 다르게 해서 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는 온, 하부는 오프, 그리고 중간은 트립으로 이제 트립 그 개폐 조작부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이쪽에는 전격 전압, 이쪽에는 전격 차단 전류가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C60447-2 규격에 대해서 카테고리 A에 따라서 순시 기능이 없는 지연 기능이 없는 타입이고 A12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B에 따라서 지연 기능이 있는 요소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 때는 알람을 해서
이 그 색깔이 표시구가 바뀌어져 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다가 이제 트립이 되게 되면 요 램프가 적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도 조절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시간 지연을 조정할 수 있는 레바 등이 여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버튼은 이제 저희가 트립 테스트 버튼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이 밑에 저항이 있어서 이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하고 이쪽으로 지금 강제적으로 부하를 걸다 보니까 바이패스를 걸어서 이제 누전 차단기가 ZCT에 의해서 감지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는 트립 테스트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안에 이제 트립바가 있는데 요 버튼 누르게 되면 트립바를 위로 밀어주면서 트립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전 트립 창이고 여기는 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요게 트립 테스트를 하는데 누전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는 강제적으로 이제 트립바를 눌러서 과전류로 동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저항 성분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1차 측하고 2차 측을 ELB는 지금 이제 ELB 또 ELCB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는데 지금은 RCD라고 해서 레시듀얼 커런트 디바이스로 용어가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CCB는 1차, 2차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누전 차단기는 저압부 쪽에 각종 ZCT라든가 이런 전자적인 제어 요소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 2차를 바꿔 사용했을 경우 이제 소선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차하고 2차를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만 됩니다. 내부를 보시면은 동일합니다. 단자부가 있고 아크 부부가 있고 그다음에 개폐 조작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트립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노란색으로 이 트립 부분이 있는데 아까 빨간색 버튼 눌러주게 되면 얘를 앞으로 밀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ZCT가 있습니다. ZCT라고 해서 CT 하나에 대해서 L1, L2, L3가 이렇게 단자가 연결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제어부 쪽에 연결하는 케이블이 7가닥이 있는데 L1, L2, L3 3가닥과 그 다음에 ZCT에서 4가닥이 이와 같이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얘 버튼 누르면 이 밑에 이제 저항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성분이 있어서 ZCT 내부로 강제적으로 차전류를 흘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ZCT가 차전류에서 자석의 변화에 의해서 전압과 전류를 발생시켜서 이 트립 쪽으로 지금 신호를 내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누전 표시장은 평상시 때 노란색이 되어 있다가 표시가 되면 얘가 위로 올라오면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호장치, 조작 핸들, 트립 코일, 개폐기구, 시험 버튼, 과전류 트립 장치, 영상 변류기 같은 것들이 표기되어 있는 구조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크 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 접점이 있고 가동 접점이 있으면 가동 접점이 위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고요. 개폐 기구부가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트립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립부 부분은 여기 트립바가 있어서 그거를 밀어주게 되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코일을 감아줘서 코일에 의해서 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플런저를 통해서 요 개폐 기구의 레치를 건드려서 요게 레치를 건들게 되면 이 트립바가 앞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빠지게 되면은 요 부분이 고정 접촉자에 붙어 있던 가동 접촉자가 스프링에서 위로 이제 올라오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변류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ZCT로 해서 이 안에 L1, L2, L3 전류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단상 같은 경우는 2가닥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이 차이가 났을 경우 그때 이 트립 코일이 여자가 돼 가지고 이제 차단기를 트립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노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저항, 여기가 저항 부분인데 저항 부분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을 불평형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트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정상 상태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습니다. 근데 누전 상태가 되게 되면 이와 같이 11A가 흐르고 여기는 부하는 10이었는데 여기서 1A 흐르고 이쪽으로는 돌아가는 10A다 보니까 이 ZCT에서는 1A 차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누전인 걸 확인해 가지고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 시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의 차전류에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 누전 차단기가 30mA 0.03초를 사용했을 때 왜 안전한지를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저항은 500에서 1000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젖어 있을 경우 500옴 그리고 건조한 상태에서는 1000옴에서 2000옴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했을 때는 5000옴 정도로
이제 보통 이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온도라든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상전압이 성간전압인 이 220V에 사람이 접촉했을 경우 그러면 인체에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에서 V는 220V고 이때 사람이 젖어 있는 상태는 500ohm이다 보니까 440mA 정도가 인체를 통해서 흘러주게 되는데 이때 누전 차단기는 0.03초의 동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몸에 흐를 수 있는 조건은 1초당 13.2mA 정도가 흘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한계값인 30mA 초 이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전류는 1에서 2mA 그리고 가수 전류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10mA 정도 그리고 불수 전류 사람이 손을 떼지 못하는 정도 이거는 15에서 30mA 정도 그리고 심실 세동 전류는 50에서 100mA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이 접촉 전압 안전 전압을 50V로 봅니다. 50V로 보는데 인체 저항이 1000ohm이다 보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이때 흐를 수 있는 전류의 합은 50mA입니다. 근데 그 50mA를 안전계수 1.67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30mA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30mA 0.03초의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 보니까 자기장이 서로 상쇄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쪽으로 갈 때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부하를 거쳐서 전류가 돌아올 때는 여기서도 시계 방향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이쪽의 자석과 이쪽의 자석이 반대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자석이 0이 돼서 이 코일에는 이 ZCT 코일에는 아무런 전류도 유도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누전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여기는 부하를 10A를 쓰고 있지만 누설이 생겨서 1A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11A가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11A가 흘러가고 이쪽으로는 10A 흘러가다 보니까 이 ZCT에서는 1A 차전류를 검출해서 이와 같이 미세한 전압과 전류를 30mA에 0.03초가 흐르게 되면은 바로 이제 트립을 시키도록 이렇게 감도가 좋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시험 버튼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누설 전류를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처럼 얘는 10A를 쓰고 있습니다. 부하는. 근데 여기 이제 저항이 달려 있다 보니까 테스트 버튼 눌러주게 되면 여기로 한 0.5A 정도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쪽은 10A지만 이게 돌아가 나오면서 0.5A가 합계가 되다 보니까 10.5A에 대한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부하에서 돌아온 10A 전류가 합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0.5A 차이를 누전 검출부가 검질해서 트리코일로 차단기를 떨어뜨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지락이 났다 이쪽에 지락이 나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이 1차 측과 2차 측의 전위를 바꿔주게 되면 전위가 같다 보니까 여기는 누설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요 지점에서만 누설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 다른 이쪽으로 돌아오는 이런 지점 쪽에서는 이쪽 루프는 전위는 같지만 다른 쪽으로 연결되는 계통에서는 전압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누설 전류를 흘러갑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여러분들이 누전이 생겼을 때는 이제 이제 단상일 경우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이 전원선을 바꿔주게 되면은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테스트 리드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누전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저항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mA, 500mA, 1000mA 감도를 조정할 수 있게끔 저항을 따라서 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자료로서 참조하도록 안내만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명판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누전 차단기라고 되어 있고요. 전격 전류가 이와 같이 명판에 40A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격 차단 전류는 보통 이와 같이 크기가 작은 것들은 뭐 1.5카, 2.5카, 5카 정도가 되겠고 아까처럼 이제 그 LS 산전의 ELB처럼 크기가 큰 제품들은 그런 것들은 뭐 37카, 50카도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까처럼 과부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부하고 단락부가 겸용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격 감도 전류는 누설 전류 크기가 30mA에 0.03초를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오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60에서 80%, LS 산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설전을 흘려보니까 80%인 한 24mA, 그리고 다른 회사 제품들도 한 70% 정도인 21에서 24mA 정도가 흘러줘야지만 이제 전격 감도가 돼서 누전 차단기가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격 부동작 전류는 부동작입니다. 그래서 오차를 5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mA 50%인 15mA 미만에서는 절대 동작하지 말고, 그래서 60에서 80% 정도의 동작하도록 감도를 조금 더 완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욕실 등에 대해서는 인체 저항이 1000ohm에서 5000ohm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30mA 반인 전격 감도 전류가 15mA, 전격 부동작 전류는 7.5mA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에 색깔이 어떤 거는 검은색, 어떤 거는 노란색, 어떤 건 주황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같은 누전 차단기도 전격 부동작 전류가 30mA인 경우와 15mA인 경우는 스티커의 색깔이 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 장소입니다. 그래서 50V를 넘는 초과는 이거는 안전전압입니다. 그래서 AC는 50V, DC는 120V인데 저압의 금속재 외암을 가지는 모든 전기 기기 기구에는 지락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대지전압 300V를 초과하는 저압 전로 중에서 이제 주택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부분, 저희가 220V를 쓰다 보니까 뭐 저압 수용관은 다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되겠죠. 사람이 접촉하기 쉬운 장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연 변압기 2차 측 사용 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경우, 여기는 50V가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습기가 많은 경우, 그래서 습기가 많거나 사람이 접촉하기 쉬운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전 차단기 시설해야지만 되고, 메인 쪽에는 이게 MC12, 그리고 분전함의 분기 쪽에는 ELB 또는 RCD에 대한 제품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장소, 아니면 발변전소 같은 중요한 장소, 그리고 이중 절연 구조가 되어 있는 기계기구, 그리고 기술상 절연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누전 차단기 대신에 누전 경보기를 시설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누전 차단기가 정지함으로 있어서 공공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래서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조명장치, 유도장치는 화재가 발생됐을 때 유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승강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철도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전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치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장 KC 규정에서는 접지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KC 규정과 KSC 규정이 법과 법령 그리고 고시 기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KC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접지를 한 경우하고 접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인체에 누설 연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변경된 KC 기준에서는 기존의 저항값이 아닌 접촉 전압의 값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피레 시스템 접지로 나눠지면서, 또 개통 접지는 TNTT, IT 계통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하는 경우, 구분을 하는 경우 개별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로 되면서 이제 그 KC 쪽에서는 고압 이상의 경우는 공통 접지나 통합 접지로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 저압 같은 경우는 개별 접지가 가능하지만 20m 이상 접지급 간 이격이 되지 않은 것은 공통 통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접지에서는 반드시 SPD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제 땅 속에서 들어온 접지 조치의 규격과, 그 다음에 접지극에서 각각의 기기까지 연결되는 보호 조치에 대한 단면적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전 보호 장치에서는 감전을 하게 되면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보호 방식에 따라서 감전 보호 장치, 배선용 차단기, 그리고 누전 차단기,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던 접지 방식을 통해서 이런 감전 보호 장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래서 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피레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전이로 본딩을 하는데, 그때 보호 등전이하고 보조 보호 등전이 부분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계 기구에는 다 접지를 해야 되는데, 통합 접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개통 접지, 그 다음에 보호 접지들을 다 등전이 본딩을 하고 있지만, 그 외 기기구인 구조물에 있는 철골,
철물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이제 가스관, 수도관 등에 대해서도 등전이 본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사람이 접촉하기 쉬운 공조배관, 난방배관 등에도 등전이 본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외 범위는 창틀, 문틀, 그리고 욕실에 있는 휴지거리 같은 경우는 제외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때 감전 보호를 하는 부분과 누전 차단기에 따른 감전 보호가 가능한 범위들, 그리고 누전 차단기 시설을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과전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를 하는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 자료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2장 누전 차단기의 구조 및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